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 이용.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예술가이자 학자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왕위를 노렸다는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아 28배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과연 안평대군은 정말 왕위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안평대군의 일생을 따라가며 그가 왜 왕이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의 침묵이 어떻게 죽음을 불러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과 예술, 형제애와 배신, 그리고 선택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평대군은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 직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들은 문종이 될 향, 수양대군이 될 이유,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난 둘째보였습니다. 안평은 셋째였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은 학문을 사랑하는 군주였고, 안평은 그 아들답게 글과 그림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그의 서화 실력은 어린 나이에도 궁중의 화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세종은 안평의 재능을 아꼈고 최고의 스승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안평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며 조선 최고의 문인으로 성장해갔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단순히 학문과 예술만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왕자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고, 신하들은 각자의 계산으로 왕자들을 지지했습니다. 안평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보다는 문화와 학문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본성이었고, 또한 세종의 장남인 문종이 건재한 상황에서 왕위는 그에게 먼 이야기였습니다. 세종시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의 시기였습니다. 한글이 창제되었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으며 예술이 꽃피웠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시대의 문화적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술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창작하고 후원하는 적극적인 문화 애호가였습니다. 안평의 집은 당대 최고의 문인과 예술가들이 모이는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는 서화를 수집했고 시를 지었으며 화가들을 후원했습니다. 특히 안견이라는 화가를 발굴하고 지원한 것은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였습니다. 안견의 걸작 목유도원도는 안평이 꾼 꿈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인데, 이는 조선 회화사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안평은 글씨에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서체는 독특하면서도 우아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글씨를 모방하려 했습니다. 그가 쓴 시와 글은 문학적 가치가 높았고, 그의 비평은 예술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은 이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고, 안평에게 더 많은 서적과 예술품을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안평의 형 수양대군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수양은 무예와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권력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야심이 있었고, 그 야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신하들 중에는 수양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이들이 많았고, 일부는 은밀히 그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 말년 왕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궁중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왕세자인 문종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지만, 문종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그의 어린 아들이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렇다면 누군가 섭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이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둘러싼 세력 다툼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이 즉위했지만 모두의 우려대로 그의 건강은 심각했습니다. 문종은 겨우 2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12살의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조선 궁궐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해야 할 대신들이 있었지만, 왕실의 어른으로서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세종의 유지는 형제들이 단종을 잘 보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공백은 언제나 야심가들을 유혹합니다. 수양대군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군사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 권람 같은 책사들이 그의 주변에 모였고 이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양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여전히 서재에 머물렀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학자들과 토론했습니다.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고 세력을 규합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현명한 처신이라고 보았습니다. 왕위 계승 분쟁에서 비켜섬으로써 안전을 도모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우유부단함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안평에게는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학식과 인품을 높이 평가하는 문신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 안평이 원했다면 수양대군에 맞설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안평은 진심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고 권력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는 형 수양을 믿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야심이 있어도 설마 조카인 왕을 해치겠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그는 세종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을 것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를 중시하고 왕실의 안정을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선한 사람들에게 가혹합니다. 1453년 수양대군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양은 자신의 반대파인 대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원로 대신들이 하루아침에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쿠데타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이 사건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했고 수양의 행동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수양 측에서 보면 안평의 침묵은 불만의 표시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평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름뿐인 왕이 되었고 모든 중요한 결정은 수양이 내렸습니다. 안평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조카의 고통을 보면서도 무력했고 형의 야심을 보면서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의 측근들은 안평을 위험 요소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명회는 안평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평이 살아있는 한 수양의 권력에 도전할 명분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평을 제거할 명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10월 안평대군에게 역모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누군가 고변을 했고 안평이 왕위를 노리고 역모를 계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거는 빈약했고 고변의 내용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게 증거의 확실성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평을 제거할 명분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문이 이어졌고 안평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그의 지지자들 역시 연루되어 처벌받았고 안평을 옹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안평은 역적으로 낙인 찍혔고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왕족이었기에 차명 대신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안평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28배 나이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예술 작품과 달리 그의 죽음은 초라했습니다.
안평의 죽음 이후 수양대군의 길은 열렸습니다. 1455년 수양은 단종에게 선의를 강요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가 된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구축했고 조선을 안정시켰다고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그 중 한 명이 바로 동생 안평대군이었습니다. 안평대군은 정말 왕위를 노렸을까요?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는 안평이 진심으로 정치적 야심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는 예술가였고 권력보다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영모 혐의는 수양대군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작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안평이 완전히 정치에 무관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는 세종의 아들이었고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변에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안평을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 했을 수 있습니다. 안평이 적극적으로 왕위를 추구하지 않았다 해도 그 가능성 자체가 수양에게는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평의 선택입니다. 그는 권력 투쟁에서 물러나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세계에서 중립은 때로 가장 위험한 위치입니다.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보면 안평의 침묵은 잠재적 위협이었습니다. 안평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수양의 권력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안평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가 수양대군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혹은 반대로 수양에 맞서 싸웠다면, 전자의 경우 그는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세조의 동생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아마도 더 일찍 죽음을 맞이했겠지만 의로운 죽음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평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걸었고 그것은 예술과 학문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본성이었고 그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비극은 그 선택이 시대와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권력의 본질에 대해서입니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권력을 추구하면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립은 때로 불가능합니다. 둘째, 선택의 무게에 대해서입니다. 안평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그는 목숨을 잃었고 그의 예술적 유산도 상당 부분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시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안평은 문화의 시대인 세종 때 태어났지만 권력 투쟁의 시대를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재능과 가치관은 전자에는 완벽하게 맞았지만 후자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습니다. 안평대군의 죽음 이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애도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대부분 소실되거나 흩어졌습니다. 역적의 작품이라는 낙인이 찍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안평의 진면목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대의 학자들과 예술가들은 안평대군을 조선 최고의 문화인 중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그의 예술적 업적은 시대를 초월했고 그가 후원한 작품들은 한국 문화사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는 지금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안평의 서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정치적으로도 안평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영모의 증거가 부족했다는 점, 수양대군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희생된 여러 인물 중 하나라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안평은 권력욕이 아니라 형제의 야심에 의해 죽은 비극적 인물로 재조명되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치관과 재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 주변의 요구와 시대의 압력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강요합니다. 안평처럼 자신의 길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이것은 영원한 질문입니다. 또한 안평의 이야기는 권력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수양대군은 권력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동생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형제를 죽인 자라는 오명도 함께 얻었습니다. 권력은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안평대군이 왕이 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고 왕이 될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술과 학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것이 그를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안평의 비극이 보여줍니다. 만약 안평이 살아남았다면 조선의 문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후원 아래 더 많은 예술가들이 성장했을 것이고 더 많은 걸작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조선은 문화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평이 남긴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삶에서 교훈을 얻는 것뿐입니다. 안평대군은 28이라는 짧은 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그의 예술 작품들은 시간을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권력과 예술, 선택과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안평대군의 침묵은 죽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거부였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안평은 왕이 되는 대신 예술가로 남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의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우리는 안평대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권력 투쟁의 희생자로, 조선 최고의 예술가로, 우유부단한 왕자로, 아마도 그 모든 것일 것입니다. 안평은 복잡한 인간이었고 복잡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평대군이 자신의 신념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영원히 기억될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안평대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은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이상은 조선 문화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왕이 되지 못했지만 예술의 왕으로서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안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종의 아들로 태어나 예술을 사랑하고 형제를 믿고 자신의 길을 걸으려 했던 한 남자. 그가 바로 안평대군입니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 비극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권력보다 예술을 선택한 왕자.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평대군의 진정한 모습입니다.